오늘은 여기 좀 분위기가 새롭죠? 저는 지금 중국 상해에 있는 숙소고요. 그 재고실사 때문에 어저께 왔다가 오늘이고 내일 집에 갈 예정이고. 아, 이게 재고실사, 제가 해외 재고실사는 처음인데, 이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동 시간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, 제가 오늘 그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. 대견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제가 간이가세자 영상을 올리려고 카메라를 켜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료가 여기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간이가세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, 돌아가게 되면 제가 그 간이가세자는 아마 다음 부가세 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지금 바쁜 시즌에 와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드릴 말씀도 별로 없고 준비도 안 됐고 해서, 예전에 제가 부가세에 관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, 썰 뭐 이런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예전에 제가 회계사가 되기 전에, 세무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, 그 회계사 사무실, 회계사님 밑에서 일을 했죠. 기장 여직원이었죠. 그런 그 위치에 제가 있었는데, 그때 당시 제 거래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, 그 여러분들 그 쇠땡 보안 회사 있죠. 그런 회사와 비슷한 업종의 회사가 제 거래처 중에 있었는데,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, 그 정말 다수의 거래처에서 소액의 계산서를 무진장 끊어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조그만한 가게 3만 원, 5만 원 이런 거를 뭐 수천 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에 그 1,000장 이상의 그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든요. 그런 게 제 거래처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수기로 입력하던 시절에 그걸 다 1,000장, 세 달치 합쳤으니까 3,000장이고 거기에 매일까지 있었으니,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걸 입력한다고 새벽 1시까지 입력을 했었거든요. 근데 두 번째부터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한 달치를 먼저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니까는, 그 부가세 신고할 때쯤 되면 이제 한 달치만 입력을 하면 되니까, 그래도 한 달치여도 1,000장이었으니까. 여튼 그런 시절 있었고,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가 다가오면은 손톱을 깎는 버릇이 아직까지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안 깎으면은 손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, 항상 그 입력을 하기 전에는 손톱을 깎고 입력을 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당시 꼬꼬마 시절, 제가 일했던 지역은 그 섬유 공장들이 많았었는데, 이 섬유 쪽의 기업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다 수출업체예요. 다 수출업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영세율에 관한 거고 환급이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. 그때 땡땡 무역, 대기업이었죠. 그 땡땡 무역이 있었는데, 거기서 한번 나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, 요즘에는 그 내국신용장 발행 기한이 그 7월 25일, 1월 25일이죠. 이렇게 됐죠. 예전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까지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7월 20일, 1월 20일까지였었는데, 저는 그때 과세기간이 그 예정 신고 기간도 정규 과세 기간인 줄 알고, 그러니까 4월 25일, 7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1월 28일 날 발행되었으면은 내국신용장이 7월 20일까지 그 개설이 되어도 맞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4월 20일까지인 줄 알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.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깨갱했죠. 책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영세율을 하면은 환급인데, 그 환급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,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. 지금은 안 그러겠죠.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때
그 환경에 있었던 분은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부가세를 낼 때는 참 칼같이 내야 되잖아요. 그 가세 기한 그까지 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까지. 근데 환급 해줄 때는 잘 안 해줍니다, 여러분들. 그 아시죠? 뭔 말인지. 네,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때 당시에. 그리고 저는 공부를 조금 어렵게 해서 그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참 이 부가세를 배워 놓으니까 이게 참 유용하더라고요. 시험을 치고 저희 시험은 좀 앞에 있거든요. 상반기에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이게 7월 25일, 1월 25일 뭐 이렇게 틈틈틈틈이 예정에 뭐 10월 25일 이런 식으로 부가세 신고 기한이 있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.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한번 배워놓으니까 그런 거 일당 받으면서 책값 벌면서 이렇게 다니기 참 좋았던 그런 신고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당연시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뭐 쓰고 그러면서 신고할 때 너무 쉽게 불러오잖아요. 카드 매출도 그렇고 현금 영수증도 그렇고 이게 참 획기적인 거는 맞아요. 획기적인 것도 맞고 엄청나게 간략화, 간소화 된 것도 맞아요. 근데 예전에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잘 했죠. 이 부분에서. 여러 가지 편해진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국세청이 내 그 사업에 대해서 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업용 신용카드, 뭐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나의 그 사업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뭐 빅데이터로 지금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만큼 과세관청의 감독 기능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담당 그 세무대리인 꼭 뭐 하라 그러면 꼭꼭 그 따라 하셔야 되고요. 나중에 그래야지 그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너무 빨리 그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짧게 했고 다음에는 그 진짜 제가 한 번 더 부가세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,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릴게요.